알면 알수록 복잡한 기업 이야기 딱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그 기업 자소서 쓰기 전에 면접 직전에 보면 정말 좋은 영상.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식품 제조업 업계 1위 오뚜기입니다. 1. 업계 1위 종합식료품 회사. 종합식료품 회사 오뚜기는 식품업계 1위를 달리는 중견기업입니다. 건조식품류 1위, 양념소스류 2위, 유지류 3위 등을 기록 중인데요.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연간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 오뚜기의 시작. 오뚜기의 시작은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업주 함태호가 영등포구 물레동 사가에 세운 풍림상사가 그 시작인데요. 함태호 창업주의 아버지 함영준이 경영하던 조흥화학공업에서 식품사업부만 따로 독립해 차린 회사였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10년 동안 식품사업부를 이끌며 직접 실무에 참여했던 경험은 창업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철저히 준비한 덕에 1969년 4월부터 공장을 가동할 수 있었죠. 이렇게 만들어진 풍림상사의 첫 번째 제품은 1969년 어린이날에 처음 세상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기업의 창립일을 1969년 5월 5일로 정하게 되죠. 그리하여 탄생한 첫 번째 상품, 바로 오뚜기 카레입니다. 3. 전설이 된 오뚜기 카레. 1969년 당시 카레는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1940년대에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카레는 양식당에서나 만날 수 있는 고급 메뉴였죠. 하지만 1969년 오뚜기 카레가 나온 후부터 카레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대중음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 가루 형태로만 출시되던 오뚜기 카레는 1980년대에 들어서며 파격적인 변신을 합니다. 집집마다 전자레인지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오뚜기 카레도 이에 맞춰 진화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국내 최초 즉석식품인 오뚜기 3분 카레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후로도 오뚜기 카레는 다양한 맛,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며 5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사랑받으며 업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4. 국내 최초 케찹. 오뚜기의 대표 상품은 카레뿐만이 아닙니다. 1971년에 발매된 토마토 케찹은 우리 식탁 풍경을 바꾼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고추장과 된장에만 익숙했던 우리 식탁에 처음으로 서구식 소스가 나타난 것이죠. 낯선 탓인지 처음에는 꺼리는 사람이 많아 케찹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깍두기를 만들어 먹으라고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선 상상이 안 가지만 한국인의 입맛에 맞추겠다는 오뚜기의 노력은 숫자로 보답받게 됩니다. 발매된 후 50년간 양으로는 141만 톤, 개수로는 47억 개에 이르는 오뚜기 케찹이 판매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당 91개의 오뚜기 케찹을 소비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오뚜기 케찹은 유리병에서 플라스틱 튜브로 바뀐 것을 제외하면 발매 때와 겉모습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 점은 최초 제품인 오뚜기 카레나 역시 국내 최초였던 오뚜기 마요네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레도 케찹도 마요네즈도 처음 발매될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디자인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5. 풍림상사에서 오뚜기로. 사실 토마토 케찹을 발매할 때까지 이 회사의 이름은 여전히 풍림상사였습니다. 그러나 카레 케찹을 포함해 오뚜기 브랜드가 인기를 얻게 되자 1973년 오뚜기 식품공업으로 사명을 변경합니다. 오뚜기가 회사를 대표하는 브랜드이자 정체성이 되었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렇다면 왜 오뚜기였을까요? 함태호 창업주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가 부전상립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위기를 맞더라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회사가 되길 바라며 오뚜기를 대표 브랜드로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6. 오뚜기는 노랑. 오뚜기 하면 노랑, 노랑 하면 오뚜기. 그렇게 곧바로 연상될 만큼 노랑은 오뚜기를 상징하는 색상입니다. 발매되는 제품은 물론 회사 차도 전부 노란색으로 커스텀할 만큼 오뚜기는 노란색을 좋아하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오뚜기는 왜 이렇게 노랑을 좋아하는 걸까요? 한간에서는 창업주인 함태호가 노랑을 너무나 좋아해 노란색일 때 승인이 빨라 제품을 기획할 때 노랑을 쓰게 되었다는 설이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소문입니다. 그만큼 오뚜기는 모든 제품에 노랑을 밀어붙이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 덕분에 노랑하면 오뚜기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을 만큼 훌륭한 브랜딩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7. 5,551명의 생명을 살리다. 오뚜기는 선행과 미담이 많은 기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1992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선천성 신장병 어린이를 후원해온 일화가 대표적입니다. 지금까지 29년 동안 5,551명의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습니다. 함태호 창업주가 시작했던 이 사업은 창업주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들인 함영준 회장이 물려받아 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 B2B 시장의 강자. 오뚜기는 가성비로 유명해서 B2C 기업으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뚜기는 B2B 시장에서도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 상품인 카레와 마요네즈, 식초, 당면 등은 요식업계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을 만큼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BTS 세트를 발매했던 맥도날드를 포함해 국내 대부분의 프랜차이즈에 소스를 공급하고 있어 시장이 침체되는 상황에도 영업이익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9. 비건 브랜드 헬로베지.
지난 5월 11일 오뚜기는 비건 전문 브랜드 헬로베지를 론칭했습니다. 2022년 현재 국내 채식 인구는 전체 중 4%인 약 15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추산될 만큼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트렌드에 맞춰 오뚜기도 헬로베지를 론칭했는데요. 레토르트 최초의 비건 인증 제품으로 각각 카레와 짜장을 시작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 코로나 특수. 오뚜기는 지난해 매출 2조 7,39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코로나 팬데믹 덕분입니다.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간편식과 집밥의 수요가 증가하며 그 수혜를 톡톡히 입은 것이죠. 간편식, 즉 HMR은 오뚜기가 압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군입니다. 코로나 특수는 지나갔지만 3조에 가까운 매출을 달성한 원동력이 되어준 만큼 오뚜기는 앞으로도 다양한 HMR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1. 오뚜기의 강점. 오뚜기가 가진 강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은 HMR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81년에 3분 카레를 시작으로 국내 즉석식품 시장을 개척한 오뚜기는 그 후 4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모든 HMR 분야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뚜기는 국, 찌개, 탕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HMR 제품을 생산 중인데요. 신제품의 80% 이상이 HMR 관련 제품일 만큼 비중 역시 높습니다. 높은 가성비 역시 오뚜기의 강점입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가격까지 착한 오뚜기의 뛰어난 가성비는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갓두기를 만들었고 이는 대중성이라는 강점으로 이어지는 요인입니다. 12. 오뚜기의 약점. 1위를 점하는 국내 시장과 달리 소극적인 해외 진출은 오뚜기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07년 5%로 시작한 해외 매출 비중은 줄곧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했고 2020년 상반기에도 10.8%에 그쳤습니다. 최대 경쟁사의 2020년 상반기 해외 매출 규모가 전체 매출의 2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이는 오뚜기의 약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약점은 신규 사업의 낮은 성장성입니다. 2010년 이후부터 차 사업을 비롯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과 생활용품 제조업에도 뛰어들며 사업 영역을 공격적으로 확장했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미미합니다. 13. 오뚜기의 기회 요인. 코로나 팬데믹은 오뚜기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고 이 기회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엔데믹에 접어들었어도 1인 가구와 여성 근로자 증가 등의 요인으로 HMR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AT는 HMR 시장 규모가 2023년에는 5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는 업계 1위인 오뚜기에겐 지속적인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눈에 띄게 성장 중인 해외 라면 시장도 오뚜기에겐 기회 요인입니다. 2020년 상반기 대비 라면 수출액은 동기 대비 61.1% 증가했고 수출 식품의 주요 품목 중에서도 5위를 달성했습니다. 경쟁사를 턱밑까지 추격 중인 오뚜기 라면 역시 시장 성장으로 인한 수혜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14. 오뚜기의 위기 요인. 이에 반해 전체 라면 시장의 성장이 침체될 것이라 예측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성장 중인 해외 시장과 달리 국내 라면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2.9%대에 그치는 현실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탕면에 대한 선호가 다소 감소했고 소비자의 입맛이 변해 전처럼 라면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여기에 경쟁이 치열한 것도 시장 전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라면 시장뿐만이 아닙니다. 2022년에 들어서며 밀가루, 파뮤 등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체적인 식품 물가가 오르며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점차 악화되는 영업 환경은 종합식품 회사인 오뚜기에게는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5. 새로운 생산기지 포승 공장. 2020년 3월 오뚜기의 네 번째 공장인 포승 공장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포승 공장은 기존의 안양 공장, 오뚜기라면, 원주 공장이 분산된 3개의 유지 공장을 통합해 더욱 눈길을 끌었는데요. 입지도 서해안에 가까워 앞으로 중국, 베트남 등 동북아로 진출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포승 공장은 국내 최대 정제 능력을 보유한 동시에 스마트 팩토리를 접목시킨 최첨단 공장입니다. 포승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며 43년간 마가린, 식용유를 생산해온 안양 유지 공장은 2020년 8월에 완전히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제 오뚜기의 역사는 새로운 전초기지가 된 포승 공장에서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식품으로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오뚜기. 오늘은 식품업계 1위를 굳건히 지키는 대표적인 중견 오뚜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기업, 정보가 필요한 기업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기업 정보로 돌아올게요. 안녕!